호랑이가 잠에서 깨어난 건 바로 그때였어요. 아, 입이 너무 아파. 왜 이렇게 아프지? 앞발로 입을 만져보던 호랑이는 깜짝 놀랐어요. 앞니가 모두 빠져 있었거든요. 사실 호랑이는 썩은 동아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다 줄이 끊어져 땅에 쿵 하고 떨어졌어요. 그 충격으로 앞니가 몽땅 빠지고 말았어요. 이제 아무도 나를 무서워하지 않겠지. 이가 없으니 사람도 못 잡아먹잖아. 호랑이는 무서움 대신 깊은 슬픔에 빠졌어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 숨고 싶었어요. 깜깜한 밤, 모두가 잠든 시간, 호랑이는 조용히 마을 아래로 내려가다가 산 밑 어둑한 동굴 하나를 발견했어요. 저기다, 저기 숨어야겠다. 동굴 안으로 들어간 호랑이는 몸을 웅크리고 잠이 들었어요. 입은 꽉 다문 채 말이에요. 그때였어요. 누군가 조심스럽게 걸어와 동굴에 들어섰어요. 마을에 사는 할머니였어요. 할머니는 보자기에서 떡을 꺼내 불상 앞에 놓고 조용히 절을 올렸어요. 배가 고팠던 호랑이는 할머니가 떠난 뒤 불상 앞 떡을 꿀꺽 삼켜버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이가 없어 씹지도 못하고 삼킨 떡이 뱃속에 걸린 거예요.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바로 그때 불상이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리 와서 내 앞에 입을 벌리고 누워 있어라. 깜짝 놀란 호랑이는 두리번거리다 불상에게 말했어요. 네? 입을 벌리고 누우라고요? 그래야 아프지 않게 도와줄 수 있느니라. 호랑이는 조심스레 불상 앞에 누워 입을 쩍 벌렸어요. 아이고, 입 아파요. 불상님, 얼마나 이렇게 있어야 하나요? 그 순간 아주머니들이 기도하러 동굴에 들어왔다가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어요. 어머나, 호랑이다. 그런데 가만히 있어요. 죽은 거 아니래요? 가까이 다가간 사람들은 호랑이의 입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야, 이가 다 빠졌네. 진짜 죽은 건가 봐요. 그러면 잡아다가 구워 먹을까요? 사람들은 호랑이를 마을로 끌고 가서 장작불을 피웠어요. 호랑이는 다리가 꽁꽁 묶인 채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러다 진짜 죽겠다. 장작불 연기가 코로 들어오자 호랑이는 큰 재채기를 했어요. 그 바람에 배 속 떡이 튀어나와 아주머니 얼굴에 떡 하고 붙었어요. 사람들은 깔깔 웃다가 호랑이가 살아있는 걸 알아차리고 깜짝 놀랐어요. 호랑이는 눈을 깜빡이며 말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앞으로는 사람을 잡아먹지 않고 착하게 살게요. 그리고 입을 크게 벌려 보여줬어요. 보세요. 이도 다 빠졌잖아요. 아이들을 잡아먹으려다 동아줄에서 떨어졌어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진짜 사람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마을 어르신이 조용히 물었어요. 여러분 어쩌면 좋겠소?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이가 없더라도 힘은 남아있잖아. 그래도 이렇게까지 사과하는데 결국 마을 사람들은 투표를 했고 한 표 차이로 호랑이는 살아났어요. 호랑이는 사람들 앞에 큰 절을 올렸어요. 감사합니다. 이제는 착하게 모두와 사이좋게 살겠습니다. 그날 이후 호랑이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살았어요. 사람들은 호랑이를 입 큰 호랑이라 불렀어요. 어느 날 춘자 할머니가 제 너머 마을 돌잔치에 갔다가 돌아오지를 않았어요. 제 너머 호랑이한테 잡혀간 거 아닐까? 입 큰 호랑이는 춘자 할머니가 걱정되어 한 걸음에 달려갔어요. 거기엔 정말 커다란 호랑이가 춘자 할머니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입 큰 호랑이는 조용히 다가가 그 호랑이의 엉덩이를 퍽 하고 걷어찼어요. 호랑이는 대굴대굴 제 아래로 굴러떨어졌고 입 큰 호랑이는 춘자 할머니를 등에 태우고 마을로 돌아왔어요. 사람들은 입 큰 호랑이에게 음식을 가득 대접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이제 제 넘어갈 일 있으면 호랑이랑 같이 가자. 호랑이가 말했어요. 제가 같이 갈게요. 하지만 저도 바쁠 때는 같이 못 갈 수 있으니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기억해 두었다가 숲에서 호랑이를 만나면 한번 해보세요. 다음부터 숲에서 호랑이를 만나거든 이 독고마리 열매를 떡 속에 넣어 잘 빚은 떡을 동이나물 잎사귀에 싸서 가지고 가세요. 마을 이장님이 물었어요. 그래서 호랑이를 만나면 이 떡을 던져주면 되나? 맞아요. 사람들은 마을 근처에 있는 독고마리 열매를 따러 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마을 이장님이 산 너머 회의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마침 이날은 입 큰 호랑이도 춘자 아주머니 심부름으로 이웃 마을에 가서 마을에 없었어요. 해는 지고 날은 어둑어둑해졌어요. 하지만 덜렁쟁이 이장님은 떡을 가지고 오는 걸 깜빡했어요. 아이고야, 덜렁덜렁대다가 또 떡을 가지고 오는 걸 깜빡했네. 그때 마을에 사는 점식이가 춘자 할머니네 집에 달려와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 아빠가 아직 안 왔어요. 산 너머 마을에 갔는데. 춘자 할머니는 걱정이 앞서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이를 어쩌지?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춘자 할머니는 점식이와 함께 온 동네를 다니며 이 소식을 알렸어요. 점식이 아버지가 아직 죄를 못 넘었대요. 떡도 준비 못했다네요. 아이쿠야, 큰일 났구먼요. 호랑이가 또 점식이 아버지를 잡아먹는 거 아니래요? 어서 떡을 해서 가봅시다. 우리가 이장님을 구해야지요. 마을 사람들은 급히 떡을 싸서 제 너머로 향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숲속에서는 점식이 아버지가 큰 호랑이를 만나 꼼짝도 못하고 있었어요. 잡아먹히기 일보 직전이었죠. 그때 호랑이가 으르렁거리며 말했어요. 네 이놈, 떡 내놔라. 떡 안 주면 잡아먹을 테다. 점식이 아버지는 잔뜩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가 손에 힘이 풀린 채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어요. 살려주세요.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다급히 소리쳤어요. 점식이 아버지, 이 떡 받아요. 마을 사람들은 준비해온 떡을 점식이 아버지 쪽으로 던져주었어요. 어서 동이나물 잎사귀에 싼 독고마리 떡을 호랑이한테 던져요. 점식이 아버지는 덜덜 떨면서 떡을 움켜쥐고 있는 힘껏 호랑이에게 떡을 던졌어요. 얘따, 호랑아, 이 맛있는 꿀떡 받아 먹어라. 오호, 떡이다 떡. 마침 너무 배가 고팠는데 어디 한번 먹어볼까? 마침 배가 고팠던 호랑이는 점식이 아버지가 던져준 떡을 덥석 받아 먹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기쁨에 겨워 울먹였어요. 이제 살았어요. 점식이 아버지 이쪽이에요. 이쪽으로 어서 와요. 마을 사람들이 점식이 아버지를 안전한 곳으로 올 수 있게 도와주었어요. 한참 떡을 먹던 호랑이는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소리쳤어요.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독고마리 가시가 잔뜩 박힌 떡과 독이 든 동이나물 잎사귀가 호랑이 배를 아프게 콕콕 찔러댔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때다 싶었어요. 모두 힘을 합쳐 호랑이를 산 아래로 밀어버렸어요. 호랑이는 대우르르 굴러서 산 아래로 떨어졌어요. 마을에는 어느새 겨울이 찾아왔어요. 호랑이는 어슬렁거리며 한가로이 마을을 거닐다가 순자 아줌마네 닭장 옆을 지나게 되었어요. 마침 배가 고프던 터라 닭장 속의 닭들을 보고 침을 꿀꺽 삼켰어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니야, 나 이제 사람들과의 믿음을 지켜야지. 호랑이는 한순간에 배고픔을 참아내며 오래된 믿음을 지키기로 했어요. 마침 집에 있던 순자 엄마가 인기척을 듣고 문을 열고 나왔어요. 어머, 입 큰 호랑이 아니냐? 마침 잘 왔다. 내가 가을에 산에 가서 도토리를 좀 주워다가 맛있는 도토리 가루를 만들어 놨거든. 오늘 도토리묵을 좀 만들었더니 맛있더라. 안 그래도 너 만나면 주려고 많이 남겨뒀어. 나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배가 이렇게나 빵빵해졌지. 뭐야? 정말로 순자 엄마의 배는 풍선처럼 빵빵해져 있었어요. 입 큰 호랑이는 닭을 잡아먹으려던 마음을 들킨 것처럼 부끄러웠어요. 고마워요 아줌마. 잘 먹을게요. 입 큰 호랑이는 후루룩 먹고 얼른 순자 엄마 집을 나왔어요. 그날 밤 순자 엄마는 배를 움켜쥐고 대굴대굴 굴렀어요. 도토리묵을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 난 게 분명했어요. 하지만 눈이 너무 많이 내려 의원님 댁까지 갈 수가 없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순자 아줌마네 집에 모였어요. 점식이 아버지가 말했어요. 지금 약이 있는 집이 한 군데도 없단 말이오? 춘자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저 제너머까지 가려면 눈이 와서 엄두도 못 내겠구먼. 순자 엄마가 힘겹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괜히 나갔다가 눈에 파묻히기라도 하면 더 고생이에요.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점식이 아저씨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순자 엄마, 빨리 나으려면 뭐라도 먹어야죠. 그때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던 입 큰 호랑이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제가 갈게요. 이장님과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라며 말렸어요. 하지만 너도 위험해. 지금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입 큰 호랑이가 순자 엄마를 등에 태우고 재를 넘기 시작했어요. 눈은 끝도 없이 내렸고 발은 푹푹 빠졌어요. 그래도 호랑이는 꿋꿋하게 걸었어요. 밤새 걸어서 의원님 집 앞에 도착했어요.
호랑이는 마지막 힘을 다해 순자 엄마를 내려주었어요. 순자 엄마는 의원님의 진료를 받고 약을 먹을 수 있었고 아픈 몸도 회복될 수 있었어요. 새벽이 되어 기운을 차린 순자 엄마가 마당에 나왔어요. 그런데 눈 덮인 마당 한가운데 입 큰 호랑이가 조용히 누워 있었어요. 입 큰 호랑아, 입 큰 호랑아. 아무리 흔들어 깨워봐도 호랑이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순자 엄마는 자기 외투로 호랑이의 커다란 발을 조심스레 덮으며 속삭였어요. 정말 고마웠어. 내 마음을 잊지 않을게. 하얀 눈발 속에서 작은 별 하나가 호랑이를 덮은 옷 위로 살포시 내려앉았어요. 순자 엄마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따뜻했어, 네 마음도. 마을 사람들은 호랑이를 마을로 데려가 정성껏 무덤을 만들고 무덤가에 금으로 된 동아줄을 걸어주었어요. 그리고 모두 함께 동굴의 불상 앞에 모였어요. 부처님, 입 큰 호랑이는 사람을 해쳤던 죄를 뉘우치고 착한 일을 많이 했어요. 하늘로 올라가 반짝이는 별이 되게 해주세요.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의 꿈에 입 큰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정말 고마웠어요. 이제 전 하늘로 가야 해요. 여러분과 함께한 날들은 제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답니다. 그리고 이튿날 밤 입 큰 호랑이는 별이 되어 밤하늘에 반짝반짝 떠올랐어요. 해님, 달님과 손을 꼭 잡고 세상을 따스하게 비춰주었어요.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축제를 열었어요. 별빛이 내려오는 밤 사람들은 입 큰 호랑이의 따뜻한 마음을 기억했어요. 사람들은 금동아줄 꼭 쥐고 별이 된 호랑이를 떠올리며 조용히 소원을 빌었어요. 해님, 달님, 별님, 우리 소원 꼭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놀랍게도 그날 이후 마을에는 좋은 일이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픈 사람이 낫고 잃어버린 물건이 돌아오고 서로를 돕는 마음도 더욱 커졌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마다 금동아줄을 타고 내려오는 별빛 속에서 서로를 보듬는 따뜻한 마음을 배워갔어요. 금동아줄 너머로 퍼지는 별빛은 지금까지도 마을을 조용히 안아주고 있어요. 입 큰 호랑이의 별빛은 이따금 바람을 타고 마을로 내려와 아이들의 웃음속에 조용히 섞여들었어요. 입 큰 호랑이네 마을에서는 밤마다 동굴에 불이 밝혀지고 금동아줄은 하늘의 별빛을 닮은 듯 조용히 따뜻하게 반짝이고 있답니다. 들이 와 하고 반응을 보이십니다. 이 안에는 동굴이 너무너무 시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볼 수 있는 흔한 돌들 시도해 보는데 돌이 반응을 하죠. 희암이 빗물에 녹고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한 단면입니다. 희암 동굴이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모형들이나 갖가지 바위들 이런 것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고요. 아이들도 신비감을 느끼지만 어른들도 상당히 재밌어하는 거고 또 천연 동굴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굴에서 살 수 있는 생물들도 다양하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박쥐를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들어가는 시간이 보통 850m인데요. 오는 왕복 내내 정말 밖에서 이렇게 더운 시간이 있는지 잊어버리고 그 안에서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족들, 연인들, 단체들이 모두 오셔가지고 정말 그 더위 사냥에 맞게끔 더위를 흠뻑 잊어버리고 있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